자, 피망을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이동 툴로 선택을 하셨다면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 뜰 거예요. 이때 끌면은 이렇게 피망이 여러 개를 복제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 초콜릿을 복제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얘가 자동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클릭하면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때 Alt 누르면서 아까처럼 여기 화살표 두 개 생기면 끌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레이어보다 바로 위에 복사가 돼서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 얘를 얘보다 뒤에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레이어 3 복사된 거를 밑으로 끌어서 내리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순서도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번엔 이 연예인 사진을 잠깐 가려볼게요. 그럼 연예인 사진을 찍으면 해당 연예인 사진이 선택돼서 보일 텐데 옆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가리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어렵진 않죠? 만약에 이 레이어만 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 나머지가 가려지고 얘만 나타나요. 다시 Alt 누르고 찍으면 나머지가 생기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이 레이어가 뭔지 확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제가 누르는 툴이라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은요, 주로 선택 툴과 이동 툴, 그리고 복사하는, 레이어에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익히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원본은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정본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걸 골라주실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요걸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떠요. 경로는 어디다 하시든 상관없어요. 본인 USB에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탕화면에 해보실 분은 바탕화면에 해도 되는데 편한 데다가 해보죠. 우리 만약에 USB에다 해보실 분은 USB를 지금 꽂아 두시고 경로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USB에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럼 USB 드라이브에 있는 내가 그냥 여기다 저장하겠다 하면 파일 이름을 설정하시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그냥 연습이라고 해놔 볼게요. 연습. 자, 이 밑에 파일 형식을 보세요. 파일 형식은 포토샵이라고 적혀 있고 이 괄호 뒤에는 .psd라고 돼 있죠. 포토샵 전용 파일은 psd 파일이 바로 전용 파일인데요. 요거는 그림 파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psd대로 그대로 저장 한번 해주세요. 자, 저장 하고 확인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저장한 거는 그림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중에 웹상에 올리고자 할 때는 이대로 못 올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그렇게 저장을 2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경로 그대로 파일 이름, 여기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JPG는 일반적으로 사진 파일이 JPG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번엔 이렇게 뜰 거예요. 이미지 옵션의 품질은
낮으면은 용량이 적은 거고 높으면 용량이 큰 건데요. 보통은 8 이상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뭐 품질 높게 하실 거면 그냥 최고 12로 놓으시고 아니면 8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 2번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JPG로 저장을 했고 PSD로 저장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PSD 잠깐 닫고 다시 불러와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작업했기 때문에 여길 그냥 눌러도 열려지긴 하지만 새로 한번 열어와 보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아까 저장한 USB 폴더 안에 있는 PSD랑 JPG가 이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와 본다면 지금 아까 수정한 대로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이긴 한데 레이어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쵸? 레이어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피망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기 시계를 없애고 싶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블로그에 올리려면 블로그에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리려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이니까. 자, 잠깐 다시 닫고 이번에는 아까 저장했던 PSD 파일을 열어와 볼게요. 얘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에요. 열어보면은 아까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피망을 없애고 싶다. 뭐 가리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이 피망이 여기다 놓고 싶다. 뭐 이동을 해놓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 편집을 한 대로 다시 저장하고 싶다면 아까 전 절차대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PSD 하나, JPG 하나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름은 똑같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PSD 파일 같은 경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아까 연습 폴더에 제가 저장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PSD가 그냥 이렇게 파일 모양으로만 떠 있어요. 그럼 만약 내가 PSD만 저장을 했을 땐 얘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으로 JPG를 저장했다면 아 이게 이거구나 보고 바로 열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은 똑같이 주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포토샵 파일을 저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딱히 없다면 두 번째 예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S는 이제 닫으시고요. 저장 지금 안 할 거니까 아니요 누를게요. 자, 열기 눌러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 아까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올 이미지는요. 힐링 브러쉬라고 적혀있는 이 가죽 지갑이에요. 자, 이렇게 불러와 보세요.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도구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용할 도구는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거를 활용할 거예요. 자, 요걸 선택하고 보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보이는데 그냥 클릭하면은 Alt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데 사용할 소스점을 정의하십시오 라는 경고창이 뜨네요. 자, 그러면 깨끗한 질감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나와요. 이때 클릭하고 Alt를 떼세요. 그러고 여기 이제 입힐 부분에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아까 Alt를 찍어서 클릭했던 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생기면서 그 부분의 질감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까요? 이게 비포, 얘가 애프터. 자, 깔끔하게 로고가 지워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깨끗한 질감 부분에 Alt를 누르면서 관형 모양 나올 때 클릭. 그 다음 Alt를 떼요. 그러고 여기 질감 입힐 부분을 끌어서 채워요. 끝.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닫고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우리 아니요 눌러주세요. 다시 파일을 열어올게요. 이번에 불러올 거는 전지현 보정전이라고 돼 있는 이 사진이에요.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정전 사진이다 보니까 잡티가 좀 보이네요. 저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놓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잡티들이 좀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전에 이용했던 복구 브러쉬로도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번 질감을 Alt 눌러서 찍어서 복제하려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거를 써볼게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 이 브러쉬 근처의 질감으로 입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우리 사이즈 조절할 때 이 위쪽에서 크기를 조절해도 되지만 안에서 우리가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작아진다 했었죠. 아까 브러쉬 오른쪽 대괄호는 커지고 이렇게 조절해도 돼요.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했다면 이렇게 그냥 주변을 끌어서 이렇게 주변 질감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잡티를 없애거나 주름을 없앨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 왜 점, 잡티 이런 거 제거해 주잖아요. 이 툴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화면을 이렇게 이동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하면 주름이 있거나 잡티가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역시 비포 애프터를 봐볼까요? 제일 처음에 있던 요 보정전이 비포, 맨 끝에가 애프터. 자, 어때요? 이 점들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작업 중에 브러쉬가 너무 커서 망친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 말씀드릴게요. 브러쉬가 너무 크면 이 브러쉬 근처의 질감을 복사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부분이 복제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여기 눈썹이 복제됐죠, 그쵸? 그래서 브러쉬가 너무 크면 이렇게 엉뚱하게 조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망쳤어요. 그러면 요 브러쉬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브러쉬에 이렇게 화살표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원래대로 그 문지르는 부분이 돌아와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일부분만 돌리고 싶을 때 그때는 작업 내역 브러쉬로 이전으로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봤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우리 사진관에서 보면은 턱도 좀 줄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업종에 따라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툴이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필터에 보시면은 픽셀 유동화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뒤틀기 도구는 우리가 이렇게 끌어서 뭐 폭을 줄여주거나 이용을 할 때 써요. 여기서 이제 브러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만약 턱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럴 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밀다 보면은 엉뚱한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수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로 고정을 해놓고 수정을 하신다면은 내가 움직일 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서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성 도구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재구성 도구예요.
요거는 매끄럽게 도구는 사실 별 기능이 없어서 애매할 것 같고, 시계 방향 돌리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도구, 그리고 오목 도구는 축소할 때, 그리고 볼록 도구는 확대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왼쪽으로 미는다고 하는데 사실 요것도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했고요. 다시 취소하고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필터의 픽셀 유동화에서는 CS6랑 조금 다른 점은 옆에 눈 크기나 눈 높이, 눈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눈 크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세요? 요 뒤에 오른쪽 눈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눈 높이를 위쪽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눈 너비를 조절을 하거나 당기거나, 눈에 대한 기울기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눈과 눈 사이 거리를 좁히거나 넓히는 것도 가능해요. 코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있고, 코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덜 웃고 있다면 미소를 짓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미소를 없애는 것도 가능해요. 참 재밌는 기능들이 많죠? 이거는 진짜 재미 요소니까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써서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하는 김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 너비나 입 높이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얼굴에 이마를 좀 튀어나오게 하거나 줄일 수도 있고, 턱의 높이를 내리거나 올려주시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턱선도 넓게 또는 갸름하게 해주는 게 가능하고, 얼굴에 대한 전체적인 너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데서 세팅을 해서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도구들로 조절을 해도 된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실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만드는 게 보통 이제 인물 보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관에 딱 가보면 턱살을 좀 줄여준다든지 눈을 조금 더 키워준다든지 이런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픽셀 유동화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말씀을 드린 거라서 실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사실 다룰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이제 내가 의류 쇼핑몰이다 하면 이제 모델에 뭐 잘록하게 허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조금 쓸 수는 있는 부분이라 아마 몰마다 조금씩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뭐 잡화다라고 했을 때는 허리를 날씬하게 하거나 할 일은 없죠. 그래서 픽셀 유동화까지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얘기를 드린 거는 일단 잡티 제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